안녕하세요. 노션너굴입니다. 오늘은 학원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학원 운영 시스템은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총 9개의 데이터베이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좀 서로가 관계형이나 롤업 등으로 좀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팅하실 때, 하실 때 초보자분들께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계형이랑 롤업을 모르면 어떻게 좀 연동이 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영상에 설명했던 부분만 그대로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우리 학원에 맞게끔 적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학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세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는 이 하단의 데이터베이스, 즉 원본들이 모여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콜아웃 박스에 가서 학생 DB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시로 넣은 학생들이 이렇게 쭈루룩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기초적으로 처음으로 다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름을 처음 세팅하기 위해 전체 DB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DB에 가게 되면은 학생들의 이름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샘플로 넣어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름을 생성할 때에는 여기 새 페이지를 눌러서 학생들의 이름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그냥 새 페이지를 계속 눌러도 되지만 Shift를 누르고 엔터 키를 누르면은 단축키를 이용해서 빠르게 페이지들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과 노션은 연동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엑셀로 자료를 저장해 두었다라고 하면은 엑셀에 있는 자료를 컨트롤 C 그리고 노션에 붙여넣기 할 때는 가장 위에 있는 블럭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창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바탕화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엑셀에 있는 것처럼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엑셀 화면이 보이지 않지만 제가 노션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예시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C 활성화를 시키고요. 컨트롤 V를 하면은 한 번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학원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 쭉 기입해 주세요.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 숫자 총 몇 명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클래스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노션에서 잘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기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계형으로 연동이 되어 있고 관계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들 사이에 관계를 맺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속성을 편집하거나 또는 이렇게 속성을 편집해버리면은 정보가 없어져요. 그래서 속성은 편집하지 마시고요. 일단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 클래스에 빈칸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클래스 정보가 뜨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클래스 정보는 이후에 설명드릴 클래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클래스 정보가 너무 많을 수 있어요. 학원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럴 때는 이 페이지 연결 옆에 점 3개를 누르시면은 옵션을 볼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거는 이후에 보여드릴 클래스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정보를 보고 싶을 때 켜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담당 선생님의 눈을 키게 되니까 이렇게 클래스에 담당 선생님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생님의 이름을 찾아서 클래스를 클릭해 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배정되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클래스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나 우리는 이 학년이 좀 다른 기준으로 쓰게 된다 하시면 단순히 그냥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생성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 새로운 옵션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 맞게끔 수정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학교 역시도 텍스트를 입력하면 되겠죠.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새로운 학교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성별도 마찬가지고요. 노션에서 이 꺽쇠 표시가 있는 관계형이나 이후에 또 보여드릴 이런 돋보기 모양이 있는 롤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베이스들 간에 연결을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최대한 수정을
안 해주시는 게 좋지만 위에 있는 선택 속성이라든지 그 외의 속성들은 마음 편하게 지우셔도 되고요. 또는 숨길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서 숨기기를 하면은 이렇게 숨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숨김 처리를 하거나 지우거나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우리 학원에 맞게 쓰면 되겠죠. 예를 들면 어려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원은 어려운 포인트를 굳이 쓰지 않아요. 그 대신에 개선 방향을 써요. 또는 이 학원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그럴 때는 텍스트로 특이사항이라고 바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학원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시고요. 현재 있는 시험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여기 쭉 펼치면 이렇게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은 이후에 학생 카드에서 시험 정보를 입력하면 여기 부분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설정을 안 건드려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시험 통과 현황 역시도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건드려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록일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언제 등록했는지에 대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등록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달력에서 클릭해서 등록일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수강료 입금, 과제 역시도 보시면 이 화살표가 있죠. 관계형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 역시도 이후에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정보들이 입력되니까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험 현황 같은 경우에는 수식이 걸려 있습니다. 이 수식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롤업에 있는 정보를 또 전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이 역시도 수식도 최대한 건드려 주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내가 관계형과 롤업과 수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편하게 수정하고 입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인 옵션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노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옵션들, 속성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관계형, 롤업, 이 수식이 아닌 전화번호, 이메일, URL, 체크박스, 날짜, 상태 이런 것들은 편하게 추가적으로 생성을 하시면서 쓰셔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름과 클래스를 잘만 입력하게 된다면요. 요거는 잠깐 제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션에서 데이터를 지울 때는 노션에는 터치가 되지 않는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이 옆부분과 맨 옆에 있는 여기 부분과 이 하단에 있는 부분은 터치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클릭을 해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의 행들을 잡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딜리트 키를 누르면 한 번에 또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 네, 다시 정리하자면 이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들을 잘 입력하게 된다면 이 클래스별로도 정보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피드백, 그러니까 어려운 포인트와 개선 방향만 따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개인 정보만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위에 있는 네 가지 탭이 서로 연동이 되어 있고 서로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에 대한 정리를 쭉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클래스별로 보거나 또는 피드백만 보거나 또는 개인 정보만 보거나 이런 식으로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쓰다 보면 굉장히 내용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한 줄로 나오게 되죠. 이럴 때는 열 줄바꿈을 켜주면 전체 내용을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이 속성을 클릭한 후 열 줄바꿈을 켜주세요. 또는 나는 이렇게 길게 보는 게 싫다 하시면 열 줄바꿈을 꺼주면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켜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켜줄 수가 있고요. 개선 방향 역시도 열 줄바꿈을 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다 보면은 반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고등학교인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엑셀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이 셀을 클릭하고 바탕화면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킨 다음 옆에 있는 이 파란 색깔 동그라미 이거를 잡고 내리게 되면은 정보들을 한 번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보들을 입력해 주시면 어렵지 않고 빠르게 정보들을 입력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생 DB를 정리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클래스 DB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노션 페이지에서 상단에 보게 되면은 브레드 크럼이라고 해서
이 메인 대시보드에서 학생 DB로 저희가 방금 넘어왔었는데요. 다시 메인 대시보드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위에 있는 학원 운영 시스템을 클릭해서 가장 상위 페이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쭉 내려가 보게 되면은 클래스 DB라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 DB를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스 DB 같은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 그리고 반에 대한 이름과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이 이름 부분에다가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야 됩니다. 지금 예시로 보시면 너굴 티처가 화목 3시 반, 수금 3시 반, 수금 6시 반, 토일 12시 반에 클래스 4개를 가지고 있고 이 클래스 모두 너굴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토끼쌤 클래스도 3개가 있지만 토끼쌤이 다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마다 부여된 학생들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역시나 정보를 추가할 때는 새 페이지를 누르고요. Shift 엔터를 눌러서 클래스 정보를 띄운 다음 여기 있는 내용을 지워서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에 배정되는 학생을 클릭할 때는 이렇게 찾아서 넣을 수도 있고요.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성별이나 또는 학년 이런 정보들을 한 번에 찾아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연결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 DB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 DB에서 새롭게 생성된 클래스, 아까 제가 만든 새로운 클래스를 입력하게 되면은 제가 박지우 학생을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 DB에서도 이 박지우 학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DB에서 학생들을 넣거나 학생 DB에서 클래스를 넣거나 두 개가 서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방향에서 그냥 입력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생성했다면 이제 공지사항을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이 공지사항 생성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마다 공지사항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지사항 안내 페이지를 생성해 주는 건데요. 그럴 때는 정말 쉽습니다. 이 새롭게 생성된 클래스라고 한다면 공지사항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 계속을 눌러주면 이렇게 체크박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편집되었다는 안내 멘트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클래스를 새롭게 생성하고 공지사항 생성을 통해서 클래스를 공지를 생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정보들은 어디로 넘어가냐? 클래스 공지사항 DB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클래스 공지사항 DB에는 생성 일시에 대한 정보가 적혀져 있는데요. 제가 방금 누른 11월 30일 4시, 오후 4시 1시에 입력한 정보들이 여기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지사항을 생성하는 목적이 뭘까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열게 되면은 공지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학생 카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공지사항을 동기화 블럭을 만들어 줄 때 사용이 됩니다. 이 양식은 모든 클래스에 동일하게 입력이 되고요. 현재 있는 공지사항 DB에 있는 이 양식이 가장 기본이 되는 블럭이고 이거를 동기화시켜서 학생 카드에 넣어두게 된다면 동기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지사항을 수정해도 학생 카드에 자동적으로 수정이 되는 그런 작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공지사항 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학생 DB와 클래스, 공지사항 DB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학생 DB와 클래스는 서로 연동이 되어 있고, 클래스 DB를 만든 다음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공지사항 생성을 통해서 공지사항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혹시나 실수로 공지사항을 2번 누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취소를 누르면 생성이 되지 않지만 혹시나 2번이 눌러졌을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공지사항이 같은 반이 2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 하나를 그냥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메인 화면에서 볼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클래스 정보에 있는 여기 부분은 현재 클래스 DB를 원본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보드 형태로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생님 기준으로 해서 반들이 띄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너굴티 수금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금반에 대한 운영 페이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수금반에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이 일단 있다는 것입니다. 김도현 학생과 김민준 학생, 이 두 개의 학생이 있네요. 두 명의 학생이 있네요. 그리고 이 두 명의 학생이 치룬 시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과제가 있다면 과제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학생에 대한 정보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 페이지를 눌러서 새롭게 페이지를 생성하고요. 시험 본 날짜와 그리고 학생의 이름을 입력할 건데 저희는 김도현 학생, 김민준 학생이 여기 반에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준 학생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클릭을 해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번거롭다 하시면은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있냐면 아까 저희가 했던 드래그를 통해서 한 번에 입력해 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기능을 이용한다면 빠르게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역시나 월간 시험인지 모의고사인지 이런 것들을 넣어줄 수가 있고요. 혹시나 우리 학원에선 또 다른 시험의 유형이 존재한다. 그러면 새로운 유형을 클릭해서 새롭게 생성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삭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점 3개를 눌러서 삭제를 눌러주시면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시험 내용을 자동 생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날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날짜를 이렇게 좀 입력하고 김도현 학생 주간 시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 자동화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동화 기능은 이 번개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경고 표시등이 있죠. 이 경고 표시등을 다시 사용 중으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사용 중으로 활성화를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이 경고 표시등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편집된 모든 속성, 예를 들면은 속성들의 어떤 옵션이 새롭게 들어가거나 수정되었을 때 자동화 기능이 실현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여기 부분이 생성이 되었죠. 혹시 만약에 생성되지 않는다면 여기 경고 표시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자동화는 이 날짜와 그리고 이 시험의 종류를 참고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11월과 주간 시험을 합쳐서 시험 내용을 생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에 몇 점을 받았는지, 그리고 총점, 기본적으로는 100점이 총점이겠지만, 혹시나 시험마다 40점이 있을 수도 있고, 50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입력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퍼센트, 백분율이 나오게 되고요. 이 백분율 중에서 50점 이하라면 빨간색 버튼이 뜨게 됩니다. 만약에 이 넘버 옆에 있는 0.5를 혹여나 제가 0.9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 시험 보게 되는 비율이 커지게 되는 거죠. 50점 이하가 아니라 지금은 0.9로 바꿨기 때문에 90점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의 기준이 만약에 0.5라면 50점 이하라면 0.5로 80점 이하라면 0.8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수직을 수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 외의 것들은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식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50점 이하인 친구들은 재시험을 볼 확률이 크겠죠. 이럴 때는 상태를 재시험 또는 재시험이 되어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 친구 다시 시험을 보니까 점수가 올랐네. 그래서 예를 들면 80점 됐다. 이렇게 되면은 50점 이하 사라지면서 너 재시험 통과. 이런 식으로 상태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 학생들을 쭉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래스 과제 정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새 페이지를 통해서 빈칸을 생성한다면 날짜를 넣어줄 수가 있고요. 학생 정보도 아까 했던 것처럼 검색을 해줄 수도 있지만 혹시나 실수로 다른 반 학생을 입력하게 되는 경우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카드에는 여기 페이지에는 너굴티 수금 3시 반 학생들만 입력할 수 있게끔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우리 반에 맞는 친구들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제 이름은 타이핑을 해서 넣거나 위에와 동일하다면 드래그를 해서 넣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상태를 넣어줄 수 있고요. 상태 역시도 내가 편하게 더 생성을 할 수가 있고 그 과제에 대한 특이사항과 코멘트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현재 이 반에 대한 학생에 대한 시험 정보와 과제를 입력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고 싶은 건 이 학생
지금 반에 김도현 학생과 김민준 학생이 있는데 이 김민준 학생에 대한 정보만 보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학생 카드라고 되어 있는 이 김민준 학생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는데요. 저희는 보기 좋게 위에 있는 상단에 전체 페이지로 열기를 눌러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김민준 학생의 카드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반복되는 양식으로 나옵니다. 다른 학생들도 이런 구조로 나오게 되고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는 김민준 학생의 어려운 포인트를 적을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어, 현재 학생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학부모에게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가 공유받았을 때 가장 먼저 이 학생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개선 방향을 학원이 하고자 하는지 글을 통해서 선생님이 직접 적어주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 공지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별 공지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공지사항은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원이 전체적으로 휴원 공지를 한다든지 학원에 뭐 큰 특이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야 될 때 해당 공지사항 탭을 활용합니다. 이 동기화 블럭은 빨간 색깔 박스로 쳐지게 돼요. 그래서 이 빨간색 박스가 있다라고 하시면, 아, 이거는 지금 동기화가 되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동기화가 도대체 어디에 연동이 되어 있는지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학원 전체 공지사항에 지금 동기화 원본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저희는 여기에서 학원 원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원 전체 공지사항이 가장 위에 있었고요. 여기 부분이 공유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제가 이미지를 넣었지만 이미지 외에도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텍스트를 넣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앞서 봤던 이 김민준 학생의 공지사항에도 동일하게 텍스트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지워도 원본이 수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지사항을 학원 전체에 공유를 해줄 때 단순히 그냥 메인에서 전체 학원 공지사항에서 수정만 해주면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공지사항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클래스 공지사항을 동기화 붙여넣기로 넣어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되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앞서 봤던 내용들을 어, 참고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학원 운영 시스템에서 공지사항을 하기 위해 클래스 공지사항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아까 김민준 학생이 노션티 화목 3시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클래스를 열어서 해당 부분에 이렇게 빨간 박스가 쳐져 있네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를 눌러주게 됩니다. 컨트롤 C를 눌러주게 되고요. 이 컨트롤 C를 눌렀다면 다시 너굴티 수금반으로 가서 김민준 학생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동기화 블럭을 컨트롤 V 붙여주면은 붙여놓고 동기화하기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반에 맞게끔 붙여놓고 동기화 블럭을 해주게 된다라면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입력했을 때 앞선 클래스 공지사항 DB에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클래스의 공지사항을 입력해주고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다면 처음 세팅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나중에는 학원생이 동기화 블록이 다 되어 있다면 클래스 공지사항에 가서 여기에서만 작업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동일하게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학생 카드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 학생 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김민준 학생 카드에서 공지사항도 완료했고 동기화 붙여넣기도 완료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 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볼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이 뭐냐면 토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토글 같은 경우에는 눌렀을 때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앞서서 선생님이 클래스를 관리하는 운영 페이지에서 입력했던 정보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바로 하단에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숨겨놨냐? 그 이유는 이것을 공유하게 됐을 때 다른 학생의 그 부모가 이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톡을 활용해서 이 중요한 정보들을 가려놓고 학부모에게 공유를 해서 다른 학생에 대한 정보를 보지 못하게
공유 권한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 정보들을 공유해 주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좀 이거를 공유해 줄 수 있냐? 현재 있는 이 카드 중에서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선택을 하고 선택된 내용을 Alt 키를 눌러서 드래그를 합니다. Alt 키를 꾹 누르고 있어야 돼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 결과 부분에 이 날짜 사이에 보면 선이 생깁니다. 이 선에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정보가 복사가 됩니다. 그대로 복사가 돼요.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이것을 학부모에게 공유를 해줄 건데요. 학부모에게 공유를 해줄 때 이 학부모는 이 공유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만 볼 수 있냐면 이 결과 정보에 대한 것들은 권한이 없어서 볼 수 없지만 공유가 된 여기 부분은 학부모가 본인의 자녀에 대한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게끔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과제 역시도 그 학생에 대한 과제만 되어 있고 이 과제를 역시나 드래그하고 이렇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Alt 키를 눌러야 됩니다. 누른 상태에서 붙여넣기를 하고 넣으면 역시나 복사가 돼서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학부모는 현재 있는 이 회색깔에 대한 부분은 볼 수가 없고 여기 있는 하단에 있는 여기 있는 부분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있는 권한을 그냥 학부모에게 바로 보여주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보여주게 되면은 학부모가 이 학생 DB를 통해서 다른 학생에 대한 정보도 막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는 정보 유출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학생에 대한 안내 멘트가 있을 때는 여기에다가 안내 멘트를 이렇게 편하게 적어주시면 학부모는 여기 있는 안내 멘트를 편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추가로 아까 제가 이런 공유나 이런 권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주의사항에 가시면은 그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을 받아 보신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따라해서 설정하신다면 학부모가 이 공유 자체에서 전체 공지사항과 클래스별 공지사항은 보게, 그리고 다른 학생에 대한 정보는 보지 않게. 그리고 동기화 블럭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학부모에게 링크를 전송할 때는 어떤 걸 눌러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를 해당 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따라 해보시고 테스트를 만약에 하실 때는 이렇게 공유가 된 학생 카드에 보시면 이 사이트 보기라고 있어요. 이 사이트 보기를 누르면 이 카드가 학부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권한 없이로 되어 있는 게 잘 공유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은 템플릿의 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수강료에 대한 정보들을 설명드릴 건데, 그럼 저희는 수강료 대시보드에 가기 전에 수강료 카테고리로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강료 카테고리는 선생님들이 직접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Shift 엔터를 활용하면은 수강료 정보가 생성이 될 텐데요. 저는 2024년도에 대한 정보만 넣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2025년을 또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생성을 통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2025년 1월 수강료다. 그럼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강료 카테고리를 쭉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입력했다라고 하면은 하단에 수강료 입금이 있습니다. 이 수강료 입금은 카테고리와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카테고리는 모든 학생에 대한 정보를 서로 연동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만약에 새로 생성하시고 내가 수강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 클릭, 그리고 이 학생이 어떤 수강료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납부 예상일은 언제인지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월말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요. 금액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금액을 썼는데요. 금액을 썼을 때 미납 판단이 빨간색 동그라미 되는데 현재 여기는 미납 판단이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기준으로 미납 판단이 되냐? 우선은 보게 되면은 수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와 월말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월말을 지났다면
현재가 월말을 지났고, 그리고 체크박스, 즉 납부가 완료된지 안 된지를 체크하는 체크박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뜹니다. 그래서 체크박스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납부 금액으로 뜨고요. 체크박스가 없다면 납부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보고 있는 저희가 방금 생성한 이것은 월말을 아직 현재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가 되지 않았어도 미납 판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체크하면은 납부 금액으로 체크가 되고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 돋보기 모양 건드리지 않죠. 담당 선생님이 이렇게 정해지고 이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넣어주는 자동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건드리지 않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강료 입금을 쭉 하게 되시면, 장부처럼 쭉 하게 되시면 수강료 대시보드에 필요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앞서 봤던 내용들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수강료별로 총 얼마가 집계가 되고 있는지 납부 현황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보이는 수강료 정보에서 나는 필터를 통해서 나는 뭐 예를 들면 어, 납부 예상일을 기준으로 볼게요. 만약에 나는 이번 달에 있는 정보만 보고 싶다. 이렇게 필터링을 걸어주면 이번 달을 기준으로 생성된 데이터만 볼 수가 있습니다. 필터를 제거할 때는 점 3개를 누르고 필터 삭제를 누르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보기 편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필터를 걸어줄 수 있고요. 여기에서 새롭게 생성해도 저희가 앞서서 본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하게끔 정보가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생성하든 아니면 수강료 정보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생성을 하든 동일하게 정보가 입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이 되면은 입력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차트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 역시도 하나의 데이터로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원 운영 시스템 버전 2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쓰다 보시면서 또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편하게 노션 럭을 오픈 채팅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그런 부분은 또 수정을 도와드릴 거고, 이후에 그런 수정한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뭐 버전 3, 버전 4도 생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크티에서 구매해주신 그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링크에 동일하게 수정된 부분이 또 올라갈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노션 러블 학원 운영 시스템 버전 2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